자, 아무튼 다른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직 근무비가 평일 3만 원에서 주말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님이 군인 1인 시할 때부터 군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소리치니까 달라지기는 하네요. 자, 그런데 2026년 전군은 아니지만 일부 부대에서 상급 부대 단편 명령으로 통합당직을 투입입니다. 근데 많은 부대가 통합당직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도 당직 간부 총 7명, 당직사령 1명, 당직부관 1명에 각 중대마다 이제 1명씩 투입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시로 당직사령, 당직부관 1중대, 사관, 당직부관 1중대 사관, 2중대 사관, 당직 3중대 사관, 화기중대 사관, 본부중대 사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각 중대별로 사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당직사령 1명, 당직부관 1명, 당직사관 2명 이렇게 근무를 쓴다는 거죠. 자, 당직사령, 당직부관, 당직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서는데 각 중대마다 통지한 당직사관은 이제 본인과 상관없는 다른 중대도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당직사관 1명이 2개, 3개 중대를 담당하여 근무 투입을 합니다. 당직 근무비는 올랐지만 당직 근무자는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사모사다. 지금 사람이 줄어서 당직 근무를 통합을 했는데도 사이클은 비슷해요. 왜? 사람이 줄었거든요. 사람이 줄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당직 근무 통합도 안 했다면 미쳐버리겠죠. 더 죽어났겠죠. 근데 지금 아주 악순환이에요. 돈은 그래도 그나마 돈은 올려줘서 오케이, 그나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계속 줄어가니까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사람이 주네. 근데 월급은 그래 당직 근무비 올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니땐 그렇게 된다. 이제 밑 빠진 독을 막긴 막았는데 물은 계속 새고 있는 거죠. 사실 밑이 없어요. 자, 당직사관은 1명 청소 점호 시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각 중대마다 통제를 합니다. 생활관 점호하면 평균 10분 소요, 3개 중대 점호하면 약 30분 소요, 점호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가라 점호를 하고 있다. 자, 요즘은 또 마약성 항정신약 복용자가 많아서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총 4번을 복용만 해도 종합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자, 사람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직접 두 눈으로 휴대폰 반입이 불가합니다. 확인이 불가한데요. 반납 시간은 동일한데 어떻게 각 중대마다 당직 병사들 믿고 핸드폰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네요. 투폰 이제 널렸겠네. 이제 막을 수가 없네. 자, 병 출타 확인, 청소 상태 확인, 급양 감독 등 규정상 당직 근무 간부가 확인이나 통합 당직 체계에 당직사관 한 명이 2개 생대 중대를 감당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모든 항목을 규정대로 실제로 직접 확인하는 간부가 얼마나 있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규정에 명시된 수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출타자는 인원 맞춰서 보고하고 청소는 문 열고 대충 훑고 급양은 조리장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선에서 확인을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간부 개인의 성실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주어진 인원과 시간 자체가 규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일까?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왜 규정대로 확인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정작 평시에는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자녀 간부도 당직 근무 제외라고 하죠. 의도는 알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제가 인스타그램도 올렸어요. 세자녀 당직 근무 제외를 해도 세자녀가 있는 분들이 근무를 섭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안해서 후배들한테. 내가 빠지면 우리 후배들이 고생하니까 후배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무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진짜로 근무를 빼줬다. 그러면 이게 시기의 질투의 눈빛이, 그럼 어떻게 되냐? 김상사 당직 근무 안 서니까 김상사가 하는 거 어때? 진짜 이렇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 대대장님이 김상사 아이가 셋이네요. 예. 혹시 당직 근무 안 쓸 건 아니죠? 리얼입니다. 리얼.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진짜예요. 대대장님이 혹시 우리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 당직 근무 예? 아니에요, 김상사. 그러면 그 김상사 입장에서 참으로 편히 쉬겠다. 편히 쉬겠어. 그래, 군단 사령부나 사람이 많은 곳은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야전부대에서 쉬겠냐고. 농담이야, 진담이라니까. 진짜예요. 실제로 요즘엔 결혼 안 한 대대장들도 있어서 어떤 간부 오면 실제로 이제 내 친한 상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다자녀네. 근무 써야 되는데. 진짜 전입 왔는데 다자녀예요? 근무 못 써요? 이렇게 첫 만남에 다자녀예요? 당직 근무 못 써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상사 입장에서는 예? 그게 좀 제한이 됩니다. 상사가 전입한데 도움도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어떤 상사가 편히 쉬겠냐. 농담이 아니야, 진담이라니까. 리얼이라니까. 나 친한 현역 상사분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쳤어. 미쳐버리겠다고. 쓸 건데 기분 나쁘지. 다자녀인데도 근무를 서줘.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뜨끔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자녀 있는 부사관 보직 이동한다면 안 받겠다는 대대장도 있다는데 뭘. 안 돼. 우리 부대 오면 안 돼. 근무 안 서두고 아니야? 육아 시간 쓴대? 안 되는데. 진짜 이런 사람 있다니까, 농담 안 하고. 왜냐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너 하나쯤, 너 없어도 돼가 아니라 너 없으면 나 죽어야. 너 없으면 안 돼야. 심지어 부사관들이 그 역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얘는 이제 장교를 못 믿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후배들 미안한데 이제는 중위급 대위급 후배들을 못 믿는 거야 대대장들이. 그러느니 차라리 상사급 참모가 더 일 잘한다, 더 책임감 있게 한다라는 게 실제로 야전부대 소식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제 후배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편제가, 니네 참모들 어떻게 되고 있냐? 교육장교가 없대. 그럼 교육장교 일은 누가 해? 교지관이 한대. 교지관이 커버가 다 돼?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대. 대장님이 교지관을 신뢰한대. 교육장교 없어도 잘 돌아간대. 이게 무슨 소리야? 정보장교보다 교육장교 일이 더 많잖아. 그런데 교지관이 다 커버치고 있대. 대장님이 교지관을 더 한대. 왜 그러냐니까 후배들이 안 한다 그런대. 이제는 그냥 안 한다 그런대. 교육장교 한다 그러면 교육장교 하라고 시키면 안 한대. 그냥 안 하겠다 그런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잠깐 딴 얘기 해봤는데, 자,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규정대로 왜 안 했냐라는 이야기 하고요. 뭐 세자녀 간부 당직 근무 제외라고 하고요. 자,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야전부대 현실이에요 이게. 병장 200만 원 받는 시대에 병사 월급 인상 동의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는 당직 근무도 간부가 아닌 병사가 투입해야 될 시간이 아닌 것 같다. 내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병장의 간부화. 이제는 병장들에게 우리가 상황 근무자 평가를 하고 그걸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당직 근무 쓸 수 있는 거 평가 별거 없습니다.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병장 생활관 따로 만들어줘서 병장 생활관도 비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인터넷 뚫어주자니까 병장들 2인 1실 침대 주고 비밀번호 들고 들어가게 하고 총소검사도 하는 간부처럼 준 간부처럼 네가 병장은 넌 준 간부야. 일과 이후에 너 당직 근무 없고 근무 없으면 나가. 놀아도 돼. 주말에도 너 놀아. 근무 없으면 너 외박해도 돼. 이렇게 풀어주면서 간부들 병장들한테 자율과 책임. 당직 근무 당직 사관 쓸 수 있어. 병장들도 책임지면 되지. 병장한테 그만한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준 간부 체제, 그러한 병장들이 부대에서 이 정도 월급 받고 출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 이후에 다 터치 안 하고 퇴근하고 인터넷도 컴퓨터도 한번 해보고 인터넷이 되니까 게임도 하고 내 생활관도 있고 내 공간도 있고 괜찮은데? 간부 한번 지원해볼까? 한번 부사관 지원해볼까? 나름 군 생활이 나쁘지 않네? 할만하네? 전문화사가 내가 하는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네? 뭐 좀 선탑 가고 좀 책임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문화사 유도하는 거. 유도. 군 생활 해보니 부대에 있어 보니 인터넷도 있고 출퇴근하니까 이거 몇 개월 더 해봐도 되겠다. 6개월 정도 전문화사 해봐도 되겠다. 여기서 연장선이라면 나쁘지 않겠는걸? 야, 얼마나 선순환 구조입니까? 준 간부에 우리가 휴무를 주는 거잖아요. 퇴근, 인터넷, 그리고 간부들도 핸드폰 24시간 소지. 병장한테 전화해서 김병장, 예, 소회장님, 당직금 어때? 할만해? 예, 뭐 별로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핸드폰도 24시간 들게 하고. 병장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 능력 없지 않잖아. 이런 메리트 주면 병장들이 안 할까? 너무 괜찮지 않아? 왜냐면 부사관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 거기다가 나 추가 하나 더. 우리 더 이상 병사들한테 두발 간부와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병사도 똑같이 해야 돼. 왜 간부와 병사는 두발 규정이 달라야 됩니까? 훈련소까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야전부대 오면 병사와 간부가 두발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논리가 안 맞아. 군인은 평생 하니까 머리가 좀 길어도 되고 병사들은 강질렀으니까 짧아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 머리가 짧은 이유가 뭔데? 뭐 상처 입었거나 뭐 병균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면은 모두 다 간부와 부사관이 머리가 길게 다를 이유가 없지. 나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왜 병사와 간부가 두발이 달라야 되지? 그냥 군인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겠죠. 아니 병장들만 간부처럼 풀어준다던가. 병장들만 간부들처럼 두발을 좀 풀어주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또 이야기도 한번 해봅니다. 좀 메리트를 줘야겠죠. 저는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안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병사들도 그렇게 하면 다 합니다. 자율과 책임을 주면 분대장이 다들 해요. 안 하겠어요? 현역 근무한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너 출퇴근 시켜주고 핸드폰 24시간 지워주고 너 퇴근하면 컴퓨터 게임하게 24시간 너 분리된 공간에서 쉬게 해줄게. 할래 안 할래? 할래요. 한다니까. 그럼 병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기 진급하려고 노력할걸? 조기 진급하려고 똥을 쌀 겁니다. 진짜로. 왜? 병장 진급하면은 퇴근 이후 나 통제가 없는데 내 방만 치우면 되는데 난리 나지. 조기 진급한다고 애들 운동할 거예요. 야, 개꿀인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넓게 봐야죠. 이 간부들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병장, 준 간부화로 만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올해 당직근무비가 인상되자마자 당직근무비 감축에 따른 논의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상황간부의 당직근무는 당직근무로 미인정, 초과근무로 대체한다고 전파됐습니다. 사실상 상황간부는 여단급 참모 실무자가 아닌 각 세대 초급간부들의 여단의 실상학 및 임무 적응을 위해서 강제로 착출돼서 여단에 근무를 투입시켜왔는데 이제는 당직근무비가 오르니까 당직근무비 말고 초과근무를 켜야 되면서 근무를 서야 되고 4시간 이상 찍을 시 근무 취침 없음이라는 황당한 규정을 들먹이며 근무를 세우려고 합니다. 대대급 인사가 여단급 과장들과 서면서 부당한 지시 및 심리적 압박을 겪으면서 온 것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비 인상에 따른 혜택도 못 받으면서 신년을 시작한다는 것이 절망적입니다. 자, 볼까요?
자, 초과 근무 4시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3시부터 12시까지 한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줘? 당직 근무 종료 후 근무 퇴근 및 정상 일과. 근무 퇴근 또는 정상 일과? 뭔 소리야? 초과 근무 4시간 인정해 준다. 12시까지 한 친구들은. 그리고 12시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한 친구들은 근무 퇴근 또는 정상 일과 한다. 4시간 인정해 준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줘? 왜? 잠깐만, 몇 시간이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잖아. 야, 씨발 6시간 근무하고 왜 초과 근무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줘? 아니, 맞잖아. 아니, 17, 18, 19, 20, 21, 22, 23, 24. 8시간이네. 8시간 근무하고 왜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줘? 총 8시간 찍으면 휴무 없다고? 그런 논리가 또 되는구나. 4시간 인정하고 4시간 아니면 그러면은 당직 근무자가 더 이득인 건가? 아니, 당직 근무 3만 원이잖아. 자, 평일 근부터 초과 근무 4시간, 당직 근무 종료, 근무 퇴근 또는 반일 휴무, 초과 근무 4시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1시간으로 치는구나. 야, 독하다 독해. 우리 보통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1.5배고 근무 쓰고 근무하는 거는 또 1.5배고 주말에 근무하는 것도 1.5배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주는 건데 그나마 옳은 게 기적의 논리네요. 자, 당직 근무 종료 후 근무 퇴근 또는 초과 근무 똑같네요. 이거는 초과 근무 8시간 또는 평일 1일 휴무. 하루 왼종일 근무 쓰면 주말이랑 비슷하네 이거는. 근데 초과 근무를 받으면 당직 근무비가 10만 원인데 주말에 근무하면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을 안 주고 초과 근무 주면 또 쉬는 걸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당직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네. 여기 다가 말이 안 되네. 그죠? 이건 당직이잖아. 주말에 내가 나와서 24시간을 근무했는데 초과 근무 8시간 인정받을래? 아니면은 하루 쉴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직 근무 쓰면 10만 원에 하루 쉬는데? 그럼 이게 당직 근무처럼 24시간 대기하는 게 숙직이 아니잖아. 숙직인가요 이거? 당직이잖아. 그건 숙직으로 바꿔줘야지 차라리.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데? 자, 초과 근무 4시간, 당직 근무 종료 주말 및 공휴일은 똑같습니다. 정상 일과하면 초과 근무 준답니다. 당직 근무 종료 후 근무 퇴근 또는 정상 일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그거잖아. 자, 현재 당직비를 지급하는 직위 중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지급 가능한 직위는 당직직을 제외한다.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의 근무수당은 내가 시간 외에 추가해서 일하는 거를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야근이나 업무가 남았을 때 하는 거고, 이건 명령을 내서 상황 근무를 세우는 건데, 이거는 상황 근무는 당직 근무와 동등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당직 근무 직위로 빼고 그냥 상황 근무자로 해서 돈을 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명령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야근이 아니잖아요. 일이 남아서 내가 야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 명령을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병 조장 또는 이제 봐봐. 당직 근무비가 오르니까 이제 위병 조장도 원래 초과 근무비 안 줬거든요. 당직 근무비 10,000원, 20,000원 줬어요. 야, 진짜 생 양아치네 이거. 야, 이거 생 양아치다. 당직 근무비 오르니까 초과 근무를 준다고? 야, 씨발, 당직 근무비 낮을 때는 당직 근무비로 줬거든요. 초과 근무비 안 주고? 와, 이거 생 양아치다 진짜. 야, 이거 독한데?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와. 차라리 초과근무비 줘라 할 때는 당직근무비 낮을 때는 안 주다가 당직근무비가 오르니까 차라리 초과근무비 주라. 그래, 초과근무비 줄게 하는 거야. 와, 독하다 독해. 그리고 휴식은 안 주고 초과근무비 줬으니까 와, 소름 돋아. 와, 유병조장들 초과근무비 주고 다음날 휴식 안 주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와,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려. 야,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거를 군인을 어떤 군인이 이걸 지원하냐 이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조직원들한테 이거 진짜 이거 창피하지 않나? 와,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독합니다, 여러분들. 독하다 독해. 이제 10만 원 주니까 4만 원으로 퉁치하는 거죠. 자, 저는 특전사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자, 한때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국방부에 실시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707이거든요. 707에 있다가 지금 7군단으로 분리 조치됐어요. 거의 확정당한 인원 4명과 추가로 특전사에서도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법조치 TF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신분에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분리조치는 부대 내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고충 처리 신고자 보호 목적으로 분리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성폭력, 폭행, 가혹행위 등 피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어야 할 피해자 목적으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분리조치라는 거는 피해자가 있어야 그들을 마주치기 어려우니까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존재하거나 부대 내 공적인 제보의 목적으로 보호할 상황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707에서 분리 조치해가지고 7군단으로 보낸 거죠. 자, 물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전환됐기에 수월한 조사를 위해서 분리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휘관의 지휘 의도와 최종 상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임무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 실시간 지휘관의 지휘 의도와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 전술적 제대까지 불법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지금 상사, 중사, 중위 대위들이에요. 자, 전술적 제대는 지휘관의 작전 의도와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한 제대이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제대가 아닙니다. 707 제대 자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부대원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지휘관이 구조하라면 구조하는 거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707은 그런 부대입니다. 707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부대가 내가 절대 복종, 우리 707의 뭡니까? 절대 복종.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대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실시간 실작전하는 지휘체계 확립과 지휘 통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특전사 같은 특수작전 부대는 전평시 국내외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든 국가의 이익, 국민 안전을 위해서 비정규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전의 특성상 우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속 지원과 지휘 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진정한 임무형 지휘가 필요하고, 지휘관의 의도 달성과 최종 상태, 즉 임무를 위해 민간인을 포박하거나 신문하는 등 외교적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사 활동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위 내용이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며 명령지상, 교전 수칙과 전쟁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당연히 수행하면 안 됩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 불법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재판 중인 군인이 일반 시민을 폭행하거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작전을 수행한 전술적 제대는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았을 때 특전사가 작전 변수와 임무 변수가 많은 특수전 환경에서 임무형 지휘를 통해 정말 임무 수행을 하는 작전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과연 돌아왔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일하게 그냥 내란이라고 하니 처벌하는 게 맞나 보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어요. 자, 이건 매우 동의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거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저번에도 그 내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탄 사람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마치 막 내란 죄인 취급하고. 지금 군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박안수, 김현태, 여인영, 문상호, 걔 씹새끼라고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라고 해서 계엄사령관이 오래, 또 고현석이가 중간에 육군참모차장이 야 빨리 가! 씨발로 갔어요. 다 징계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도 이건 아닌데, 아무리 내가 비출신이고 내가 평소에 육사이 나쁜 놈 새끼들 다 주유부 차지해서 계엄을 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707에 있는 인원들도, 그러니까 이 책임져야 될 새끼는 김현태 씹새끼랑 곽종군 개새끼랑 그다음에 윤석열 이 새끼랑 김용현 이 버러지 같은 새끼인데, 아니 왜 책임들 부하들한테 이렇게 지게 하냐고. 책임을 지려면, 모가지를 치려면 걔네들한테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니까 군인들이 씨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시에 계엄 해지가 안 됐고 뭐 계엄이 의결되면 해제한다고? 야, 그거 아는 국민이 몇이나 있어. 이번에 계엄 터지고 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지. 어떤 군인이 국회의원이 의결했다고 계엄 끝났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양심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계엄 터지고 나서 국회의원이 의결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은 의결을 해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와서 안 거지.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고. 계엄사령관은 씨발 오라고 지랄 연명하고 있고, 응? 곽종군이 걔 씹새끼지. 곽종군이도 웃겨. 지가 계엄에 사전에 모의하고 지가 다 준비했는데 지가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어. 이유는 뭐야? 곽종군이는 지금 참수형해야 돼요. 사실은 곽종군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전화로 지가 지시했잖아, 대통령한테 받은 거. 그럼 지가 중간에 멈췄어야지. 곽종군이 가장 친일파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이승만 정부의 손 똑같다니까. 친일파랑 지가 가장 나쁜 짓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살려주세요, 다 불어버릴게요. 근데 곽종군이가 가장 낮은 처벌을 받, 이 말이 됩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곽종군이는 핵심, 이 계엄을 모의를 한 핵심 인원인데 최소 곽종군이는 참수형해야 돼. 최소 사형이야 곽종군이는. 곽종군이가 실패해서 그렇게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선배님, 김병주 선배님 살려주세요 한 거지. 난 진짜로 야, 나는 진짜로 그래, 계엄에 투입된 국회에 간 우리 707 대원들이 실작전 하다 진짜로 그렇게 했냐고요. 거기서 만약에 위협한 행동을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총을 겨누고 사격을 하고 국회의원들 막 끌어내고 때리면서 그랬으면 이 707 쳐죽일 놈 새끼들 내가 하겠어. 근데 못 안 했잖아. 걔네들도 현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면 김현태 그 씹새끼를 안기령은 총 뺏으려고 한 거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안기령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부하들이 진짜 이건 구생할 수 없으면은 이런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런 일 터지면 반대쪽 지금 대세인 정치권한테 가서 다 불어버리고 뭐 보안이든 뭐든 다 불어버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곽종훈이처럼 처벌 안 받을 수 있구나.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군인들도 계엄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안 된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번에는 좀 숙지를 했겠지. 이번엔 좀 교육을 하겠지. 근데 안 되어 있던 게 사실이야. 안타깝지만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몰랐는데 아예 인지를 안 시켜줬는데 우리가 죄도 알고 저지르는 거랑 모르고 저지르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 자체가 계엄을 교육을 안 했는데 뭘 나조차도 계엄 얘기할 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얘기했는데 김용현이도 계엄 같은 소리 한다 말같지도 않은 선동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한테 그런 새끼가 계엄을 했잖아요. 어이가 없지. 아무튼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들은 무슨 죄야 얘네들이? 이게 무슨 죄냐고. 이런 와중에 김현태 새끼는 뭐 파키스탄 간다고 뭐 인사명령 낸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돌고 무슨 뭐 케이블 타이가 뭐 포박용이 아니라 문 잠그는 용도라고. 야 내가 지나가는 707 다 물어봤거든. 비웃더라. 비웃어 707 애들이. 우리 단장님이 기자회견할 때 나름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케이블 타이 문 잠근다 헛소리 할 때 어이가 없더래. 무슨 뭐 저쪽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김용현이나 뭐 윤석열 쪽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아니 케이블 타이로 문 잠근다는 얘기했을 때 다들 어이가 없었대잖아. 707 지나가는 707 물어보세요. 케이블 타이로 문 잠그냐고. 문 잠글 때 케이블 타이 쓸 수도 있겠지. 두 번 세 번 엮었는데 그게 본래의 용도냐고. 707이 비웃는다니까. 지나가는 707 물어봐. 만날 일 있으면. 나 맨날 물어봐. 농담 아니야. 진담으로. 맨날 물어본다고. 707 혹시 그 케이블 타이 문 잠글 때 써요? 다 웃어. 707 애들이. 기밀입니다 하면서. 비웃는다고. 하면서. 김현태가 문 잠그는 용도로 했잖아요. 자 이거 이제 보면은 어느 부대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사실 확인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이 친구는 4월에 전역하는 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11월에 체육대회를 참가를 했대요. 그래서 풋살대회를 하던 중에 발목이 부상을 입어서 그 다음날 바로 부대 근처 민간병원으로 진료 외출을 나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대에 그냥 염증 정도가 생겼다라고 해서 판명을 받고 부대에서 한 달가량 일반 용사들과 같이 호흡훈련도 뛰고 훈련도 했어요. 근데 통증이 계속되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개인 휴가 마지막 날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서 MRI와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인대 파열이 2군데가 됐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소식을 받은 후에 부대에 알렸어요. 근데 행보관님이 갑자기 야 용사 두발 규정 머리 안 자르면 청원주가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국군 땡땡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맞는데 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준다. 머리 자르던가 병원 가기 싫으면 수술 받지 마 라는 말을 듣고 혼자 심각해져서 어디 주워들은 소리로 군 인권센터 파들을 뒤집어 왔습니다. 하지만 두벨 규정은 2023년에 용사도 간부형 머리를 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리 후 청원유가 복귀했을 때 서류를 내지 말아라. 넌 그냥 연가서서 입원한 것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 서류값만 40만 원 지불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저만 부당하다고 느끼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자기 소속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행보관이 그러지 마세요. 야 아프다는데 왜 머리 길이로 그러십니까? 에? 그래도 너도 머리 잘라 그냥. 너도 왜 자존심 싸움 하니? 그러니까 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행복아님 큰일 나. 이러다가 나중에 평생 죄인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진짜로 우리 행복한 때문에 지원도 못 받았다 그래서 행복한이 죄인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끔찍하잖아요. 순간 판단의 실수로.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부당한 게 맞아요. 이거는 부당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다만 머리가 길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머리가 길다면 행복하니 그 두발 때문에 참 요즘에 지휘관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정말 미안한 부탁인데 조금만 더 짧게 자르줄 수 있겠냐. 참 나도 너희를 짧게 자르려고 하고 싶지 않은데 군대라는 곳이 참 규율을 강조하다 보니 행복하니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힘들다. 부탁 좀 할게. 응? 대신에 행복하니 뭐 봐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병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좀만 더 하고 행복하니 또 전역하는데 뭐 PX가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전역하기 전에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면서 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요? 제 영상에도 있잖아요. 행복하님이 고기 사주면서 부탁이 있다. 머리 좀 자르면 안 되냐. 뭐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르고 달래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행복아님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얼마나 병력이 안 따라오면 저렇게 막 얘기하셨겠습니까? 병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렇게 흑화되셨겠어요. 이해는 한다지만 또 인간과 인간 관계로 성인과 성인 간의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저런 이유로 안 해준다는 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행보관님이 다쳤을 때 군에서 외면하고 뭐 안 해주겠다라고 좋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병사도 내가 다쳤다고 생각을 하고 내 동생이 다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호봉 인식령 경력 안 된 군무원, 법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유를.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영상으로 옛날에 인터뷰하신 군무원도 있는데, 자, 뉴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무원의 호봉을 정하면서 20년 동안 민간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 결정을 법원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라 하면서 취소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21년간 편집과 신문 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가 군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국방부 소속 출판 지원단에서 일하게 된 A씨는 이 민간 분야에서 20년으로 경력을 했어요. 그래서 호봉을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A씨는 평가 심의를 열었는데 기각됐다. 그건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민간에서 내가 20년 동안 편집 신문 했다니까요. 호봉으로 인정해주세요. 이제 기업에서는 이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증명서만 내면. 자, 이제 군무원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1년 걸리는데. 아무튼 2025년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에 따르면 이분은 20호봉에 달려있는 일이니까 금액적으로 꽤 큰 일이죠. 그리고 밀린 것도 받아들일 텐데 아마. 2025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간 분야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정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잘못된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 좋은 판례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군무원들 중에서 호봉을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11월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 13부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확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실제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위법해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호봉 채정이 제대로 됐는지 떠나서 국방부가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겠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방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민간 경력 미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 A씨의 신청 관련해서 심의가 언제 개최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국방부가 이제 제대로 기재를 하겠네요. 일부러 안 해주려고. 자, A씨는 통보서 기재만으로 처분과 어떤 이유로 근거를 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보인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 구체 절차로 나아가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라고 할 것. 아무튼 행정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판례를 들어준 거죠. 자, 이게 실제로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근무하신 분이 계셔서 군무원으로 왔어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군인들보다 훨씬 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호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분이 이제 월급 현타를 느끼는 9급으로 7급으로 들어오면 호봉이 인정 안 돼서 이러면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바로 면직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감독을 내가 실제로 현장 공사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감독 시간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건설 거의 공제조합에서 올리면은 공사감독 시간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그걸로 호봉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능력은 내가 경력이 이만큼인데 군인들보다 내가 경력도 많은데 왜 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군무원들이 호봉 인정 안 해준 거 되게 많았는데 좋은 판례가 생겨서 능력 있는 군무원분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대한 호봉에 대한 봉급도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전반적인 군무원들이 이제 호봉 승급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돈 없어가지고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건 또 갑자기 월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니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